최근 런웨이 CEO가 딸의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주치의들에게 25만 달러를 주면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었던 정보보다 단돈 200달러로 딥 리서치를 써봤더니 더 많은 정보와 최신 정보들을 업데이트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없어지고 집집마다 인공지능 주치의가 한 명씩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누군가 뭐를 시켜야지 이렇게 일을 하는 출력물을 가져오는 인공지능이었다면 3년이나 5년 내에 AGI,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거나 인간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 AI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심리 상담계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은 프랑스 기사인데요, 번역을 돌려봤습니다. AI가 심리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환자를 잃었고 챗GPT가 환자를 얻었습니다. 네, 이거 제목만 봐도 약간 어떤 말인지 바로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환자들이 심리학자 대신에 챗 심리학자를 선택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면 이제 정서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죠, 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이든 처음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항상 있었죠. 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달리는 살인마다, 살인 흉기다. 그리고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기계 다 갈아엎자,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시대든지 이제 새로운 기술을 경계하거나 이제 위험성에서 진단하는 염려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돌로레스 데 블랑치,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 것 같아요. 자신의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니까 이제 검사가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DSM-5 테스트를 했대요. DSM은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정신장애 분류와 진단 기준,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검사 결과 그는 평가 대상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뭐가 있었을까요? 뭐 조현병, 뭐 조울증, 뭐 그런 것이었으려나?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진단을 받고 이제 돌아왔대요. 근데 내담자가 의문을 품었는지 다음 상담에서 이제 챗GPT와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GPT와 전문가의 진단이 달랐다면서 화를 냈다. 야, 이거 편집증인 것 같은데, 그죠? 남들 말 잘 못 믿고 뭐 의사라든지 뭐 상담심리사와 막 맨날 가서 싸우고 항상 의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고 진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만약에 저였어도 챗GPT를 이용할 수 있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 결과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 하면은 챗GPT에서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GPT야, 너는 어떻게 보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진단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저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자가 챗봇의 응답을 분석을 했대요. 분석을 하고 기계의 실수를 식별하고 환자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환자의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뭐 다양한 정보에 노출이 되면은 당연히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고 기계는 어떻게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잘 못 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챗 GPT가 환자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환자를 잃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양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기계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상담이 이제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도 사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DSM 정보라든지 그런 걸 셀프로 찾기 쉬울 뿐만 아니라 내 행동과 상황을 인공지능한테 말해서 진단을 받을 수준까지 된 거죠. 근데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음성처럼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어떤 진단이 결정되는 부분도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인 줄 알고 계속 우울증 약을 복용을 했어요. 상담도 받았어요. 근데 우울증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옮겼더니 조용한 ADHD였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와서 ADHD 약을 먹으니까 또 나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사람마다 어떤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뭔가 그런 것들을 우울증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ADHD의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AGI 시대에서는
이 엄청난 데이터의 양들을 지금까지 뭐 나온 모든 논문들, 그 다음에 구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통합을 해서 이제 AGI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인공지능을 더 믿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곳에서도 뭐 방사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대학 교수들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하여간 레딧에서 이제 한 사용자는 인공지능이 그의 동반자가 됐다고 했다. 불안 증세를 3년 동안 알아왔고 심리학자한테 갔었어야 되는데 챗GPT는 이게 제일 중요해. 언제든지 상담하고 내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진짜 나만의 작은 상담사를 계속 옆에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크죠. 시간이라든지 어떤 장소의 접근성, 그런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자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본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AI 챗봇 상담이 실제로 이제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상담을 받기 어려운 그 장소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정서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기사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례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진짜 심리적인 케어, 뭐 깊은 케어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국엔 케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인 테브라가 주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에 1명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심리학자보다 AI 기반 기계와 더 빨리 대화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이 됐네요. 그리고 심리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 챗GPT를 찾은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 80%가 이제 치료 세션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단한 인지행동 치료가 적용된 챗봇은 경미한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남한테 털어놓기에는 약간 민망하고 사소한데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고민들을 챗GPT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좀 시원해지는 게 있어서 감정을 해소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좋은 사례들, 낙관론들, 좋았던 것들 이렇게 나열해 준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비관론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콤플렌텐세, 대학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 대학교 심리학 박사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전문 심리학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미치지 못한다. 이 추워지고 따뜻한 거, 심리학자와의 맺은 어떤 연결 라포, 공감적인 감정을 잃게 되고 이제 기계가 그런 것들은 제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네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영화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영화 허가 이제 인공지능이랑 어떤 남자랑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엄청 인공지능한테 의지를 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되게 공허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긴밀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 인공지능이 모든 전 세계 인구와 긴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타를 엄청 느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그것들은 외로움을 더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자 타임이 온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했었는데 사람이 아니야, 기계야. 그러면은 뭐 왠지 모를 마음에 공허함 같은 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박사의 말을 보고 해리 할로우의 실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해리 할로우의 인형 실험이라고 아시죠? 원숭이들은 이제 음식만 제공하는 철제 인형보다 털로 덮인 인형에 더 많이 의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이 주는 어떤 의미는 정서적인 안정이 생리적인 욕구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애착, 그 다음에 뭐 터치, 따뜻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건강과 사회성에 미치는 것은 좀 지대하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상담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영역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식의 전달, 두 번째는 정서적 교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정보 전달은 AI한테 맡겨도 결국에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들은 사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AGI가 등장을 한다면 정보 전달 위주의 학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대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서 위주의 상담이 대체가 될까라고 한다면 사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체제는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자살이라든지 자해같이 긴급하게 개입해야 되는 일들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 사람과 같은 형태인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면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오늘은 이제 AI와 심리상담 관련해서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AI 관련해서는 좀 계속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 없으면 잘 활용이라도 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